부장님께서 단순한 한영사가 아니었죠. 진짜 오늘 이 포럼의 내용을 공부하고 오셔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라는 그런 진정성 어린 한영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뭐였죠? 우리 친구들만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플라스틱!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의 건강도 해칠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반면에는 플라스틱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다. 사용하면 너무나 편하고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소재다 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참 이게 상반된 이야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그럼 이거를 쓰라는 말인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고민도 하셨을 거고, 저도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 세계의 그 과학자들, 화학자들이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오염성이 적고 잘 분해가 되면서도 그리고 쉽게 만들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물질을 얼른 개발해주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작업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저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런 저의 궁금증,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두 분의 발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탐구심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발표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소개해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양 환경 오염 분야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홍선욱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플라스틱 신소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또 연구 업적을 인정받고 계시는 우리 울산과학기술원 조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되돌아온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홍선욱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홍 대표께서는 현재 해양수산부를 포함해서 범부처의 해양환경 오염 관련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조사와 대응 정책도 함께 연구하고 계신데요. 포럼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기념품도 드린다고 하니까 오늘의 귀한 강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 발제 소감이나 질문들도 그때그때 남겨주시면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표님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홍선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과 멋진 우리 청중들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이 국립광주과학관 준비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플라스틱에 약간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릴 생각인데요. 저는 옆에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거제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지금 아침에 넘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해양학과에서 먼저 이 해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바다를 경험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선유도 앞바다에 가서 한 번 돌아보고, 저는 이제 바다를 내가 전공하겠다. 그때부터 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대학을 정해야 됐을 시점에 그 해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과연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다를 떠올리면서 해양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전부 남자고 저만 혼자 여자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지금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다시
제 직업을 삼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100년 전에 이런 이제 드라마 배경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창 유행했었던 미스터 선샤인인데요. 이때하고 비슷한 시대인데 사실. 하나는 진짜 리얼 그 당시 사진이고, 이건 이제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잘생긴 분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온 그런 사진이죠. 근데 이때 이 두 시기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플라스틱이 없어서 이 재료들을 보시면 전부 다 천연으로 된 옷과 천연 재료로 된 것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를 철기 시대라고 배우죠. 학교에서도 철기 시대까지만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지금은 철기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시대가 됐을까요? 네? 플라스틱 시대에 맞습니다. 플라스틱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 친구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시대를 아주 과감하게 알린 게 1955년도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어른들도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55년도에 이 미국의 잡지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잡지에 이런 사진이 실렸고 제가 이 잡지 직접 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잡지에서 하는 말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찬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그 혁명, 주부들의 일상에 혁명을 가져다준 일회용 플라스틱을 찬미하는 그런 글이 이 잡지에 실렸었는데요. 그것은 이 플라스틱이 주는 장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볍죠?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요. 오래가서 저도 집에 지금 몇십 년 된 플라스틱 그 바구니가 있어요. 제가 한 25년 정도 된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댁에 가시면 몇십 년 된 플라스틱이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값이 너무 싸죠. 만약에 그 나무나 천노된 걸 산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또 색깔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제품으로 그걸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미생물에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놔도 괜찮죠. 여러 화학약품을 담아둬도 문제가 없고 너무 좋은 소재입니다. 녹슬지도 않고 유연하게도 만들고 단단하게도 만들고 너무너무 물성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직선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이 시대에는 이때보다는 제가 태어난 시대가 요때인데 저 어렸을 때는 많이 안 썼거든요, 플라스틱을. 근데 지금 태어난 우리 친구들은 플라스틱을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접하게 됩니다. 우유병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그리고 장난감,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시대에서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 얼마 정도에 살고 얼마 정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이 플라스틱을 하면서 사용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돌이켜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한 만큼 그게 다시 쓰레기가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면 생산만 하고 쓰레기가 안 나오면은 이제 지금 우리 집안에 가득 어떤 물질로 다 물건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수도 없이 버립니다. 많이 쓰고 또 많이 버리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에 가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그 첨가제를 보면 그 안에 독성이 있어서 플라스틱 자체 안에 독성이 있어서 2015년에는 네이처라는 그 잡지에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플라스틱을 위험물질로 분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과학자나 화학적인, 유기독성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여러분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재활용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게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니까 매립을 해야겠죠? 근데 매립을 하는데 하나의 제품이 차지하는 부피가 다른 거에 비해서 커요. 밀도에 비해서. 다른 밀도에 비해서는. 그래서 매립을 하면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소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각하면 없어지니까. 근데 소각을 하면 또 독성이 또 남아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이 돼서 독성이 안 나오게끔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했을 때는 소각이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해도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쓰레기가 없죠. 깨끗하고. 근데 저는 어저께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코모도 도마뱀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모도 도마뱀이 있는 그 공원에 갔다 왔어요. 그 공원의 마을 뒤쪽으로 가면 그 마을 분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코모도 공원에는 쓰레기를 많이 치워서 깨끗하지만 그 뒤에 살고 있는 실제 주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는 물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가 잘 치워주고 누군가가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때 맞춰서 가져가서 재활용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락한 그리고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껏 쓰고 버리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누군가가 이 대신 이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 정도의 플라스틱이 지금까지 재활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높은 12%가 불을 태워서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나머지는 어딘가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기를 해서 어딘가에 있고요. 환경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전체 지구를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의 우리의 지구를 여기 놓고 보면 79%가 지금 어딘가에 남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많은 나라가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 나라에서 해결 안 하고 중국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과거에 2016년까지 중국에다가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중국에서 이 수입을 더 안 하겠다. 왜냐하면 2015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이언스의 중요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중국이 폐플라스틱 배출, 바다로 배출하는 오염국 1위라고 논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뿔이 나서 그럼 우리 이거 안 받을래 해가지고 수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쓰레기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방치돼가지고 막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었죠. 방치되어 있던 것들이 가끔 나타나요.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2010년 마산만에 그 바다 밑에 어떤 샘플링을 하는 그 연구소에서 샘플링을 하다가 스크류바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스크류바가 얼마예요? 600원이요? 1,000원. 3월달에 올랐어요. 1,000원. 800원이었다가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200원 이런 건 언제일까요? 그러면 엄마 어렸을 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2022년 올해 4월달에 거제도 바닷가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바닷가를 2달에 한 번씩 조사하고 치웁니다. 조사하고 치우고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 옛날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옛날에 그 90년대에 롯데공업 주식회사에서 만든 과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산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딘가에 있다가 매 두 달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치우는 이 공간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떠돌다가 바닷물에 휩쓸려서 바닷가로 떠밀려온 거죠. 그러면 1900년, 90년대니까 지금 한 30년 지났잖아요.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글씨도 남아있고 이게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버리고 누군가 플라스틱을 치워주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 뭐 분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분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해라는 말을 되게 저는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이제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문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플라스틱이 아직까지도 분해가 안 되고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플라스틱은 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에서 이 추출을 해가지고 점점 생산을 하는데 1차로 펠렛이라고 하는 작은 원료를 한번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 물질을 첨부를 하고 성형을 해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든 다음에 사용해서 사용이 종료가 되고 재사용을 하거나 매립,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죠. 재활용해서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 사회입니다.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원순환 사회인데요.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론가 빠져나갑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다! 저쪽에서 바다라고 하신 분. 저 친구, 저기 분홍 옷 입은 친구. 바다라고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로 그럼 얼마나 들어갈까요? 바다로. 우리가 이 전체가 우리 육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얼마가 바다로 들어갈까요? 저도 몰라요. 답이 없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는 약 2% 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98%가 아닌 2% 아주 작은 정도의 비율만 바다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정확한 수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 작은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실제 바다 위에 떠 있는 페트병입니다. 2리터짜리. 보시면 안에 뭐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물병이 여기서 바다 밑으로 하나도 안 가라앉고 거의 위에 다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해류보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건 캔인데 이 물에 만약에 이 물병에 물이 이렇게 차게 되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서 잠긴 상태로 또 이동을 해요. 멀리까지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하고요. 바다에서 이게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거나 부스러져서 결국은 여러분이 많이 듣는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 플라스틱 표면에는 약간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달 음식 먹고 나면은 기름이 많이 있는 거기 설거지 할 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시죠? 그게 바로 이제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이 이 표면에 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될수록 표면적이 작아져서 표면에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실제 제 아이가 먹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가 2명이고 큰애가 28살이고 둘째가 24살인데 얘네 둘째가 좀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남자애가. 어렸을 때 이걸 먹었어요. 구슬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습니다. 이런 거 먹어가지고 놀라가지고 이제 등을 탁 쳐가지고 1살 때, 돌 때, 그다음에 한 4살 때 이 스티로폼도 먹었어요. 저희 애가 제가 스티로폼 연구할 때 저희 바닷가에 데리고 나갔는데 하얀 게 있다면서 막 바닷가로 쫓아가가지고 바닷물에 밀려든 하얀 거를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스티로폼 알갱이입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4살 때 먹었는데요. 알바트로스는 어른인데도 얘는 어른이에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다 알죠. 5살만 돼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어른이 돼도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먼저 먹고 새끼한테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거 먹어봐, 잘 먹어, 이거 먹고 많이 자라라 하면서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한 살이 될 때까지 이걸 받아 먹고 나중에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먹이를 받아 먹지 않고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새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바다거북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방생한 지 10일 만에 플라스틱을 먹고 이렇게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다거북도 저게 먹이인 줄 알고 골라서 먹은 겁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가 주 서식지인 저새의 경우에도 엄마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둥지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알을 3개, 4개씩 낳아야 되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둥지를 만들다 보니 둥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 논문인데요. 이 둥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 부화율이 떨어지고 이 새끼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서 깨끗해 보이는 항해바다에서 심원준 박사님 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실제 바다에서 이런 걸 끌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플랑크톤 채집하는 망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끌어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안에 뭐가 많았습니다. 보시면 실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밧줄 같은 것들, 밧줄 같은 게 풀어져가지고 낚싯줄, 어망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생긴 것들이고 이 자세하게 보시면 조그만 조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처음에는 그 펠렛이라고 부르는 원료 그것이 문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 바로 이것의 주범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부 다 동의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들고 쓰는 종은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들은 전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쓰레기도 만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그 사파가가 그린 이 그림 좋아하는데 다 뿌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동물들, 다른 생물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3월달에 올 3월 2일 날 유엔 환경총회가 나이로비에서 열렸고요. 저희 팀도 이거를 생생하게 온라인으로 이제 지켜봤었는데 플라스틱을 위험물로 보고 플라스틱 오염을 법적 효력이 있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의안에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부 일어나가지고 전부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는데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이 또 계속 시작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션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저희는 유엔 환경계획에서 인증한 비영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비공개 문서들이 와요. 매일 이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그 플라스틱 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조약 또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물밑에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조약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간의 어떤 그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위원회의 의장을 누가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어떤 나라가 지금 보이콧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자료와 그다음에 회의에 저희 국제연맹 팀장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동향을 잘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는 그 플라스틱의 그 생산 부분부터 억제를 하는데 이 규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 이제 UNEP가 인증한 단체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만든 거는 200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을 2001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2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조사연구에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연대협력하고 교육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일의 방식은 시민과학입니다. 시민과학.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 발표해 주실 박사님, 교수님처럼 이렇게 학위도 있고 어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기술과 어떤 장비와 어떤 여건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과학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과학,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과학 프로그램 과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준이 낮은 것부터 최상까지 이렇게 있고요. 최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해양 쓰레기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에서의 최상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국제학술지에 SCI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주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실천과 관련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제연안정화라던가 또는 바다기사단 또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우리 교수님과 진행 아나운서께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를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고 책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팀들이 플라스틱을 안 쓰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플라스틱 시대인데 플라스틱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참 힘들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들이. 왜냐면 우리가 몰랐던 곳에 다 이제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물티슈, 티슈니까 종이 아니야? 이거 물에다 넣어도 녹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털인형 보시면 집에 인형 오늘 가셔가지고 털인형 보셔서 이거 그 성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성분이 안 돼 있다, 그럼 대부분은 이게 다 합성 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특히 미세 섬유의 발생 원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미세 섬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성 섬유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소재들의 섬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플라스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안에 일부가 플라스틱이 끼어 있습니다. 극세사이블 그리고 스티로폼도 뭐 과자 반죽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기름에 튀기면 부풀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플라스틱을 공기를 넣어서 부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라스틱이고요. 담배 꽁초를 흔히 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이게 미세 섬유로 되어 있는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실천들, 이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플라스틱이 전체 100% 중에서 포장재의 23%가 들어갑니다. 우리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포장재 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지금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천하고자 할 때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실천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 바닷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가지만 집중해서 줄이면 우리 바다가 훨씬 깨끗해진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오션에서 열일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일 캠페인을 하나씩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바다를 깨끗이 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10개가 뭔가 궁금하시죠? 뭘까요? 10개? 자,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답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우리 바닷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들일까요? 자, 이 친구. 이 친구 아까 답한 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플라스틱 맞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중에서 뭘까요? 네, 여기 누구세요? 보라색. 네? 낚싯줄. 네, 좋습니다. 일단 또 여기 친구. 아니 그 뒤에.
기회가 여기 친구 회색 옷 입자. 비닐류. 네. 아유 손이 많이 있네. 큰일 났네. 선물 몇 개 없는데. 저 뒤에 모자 쓴 친구. 페트병. 네, 이제 그만 받을게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해볼래요? 뭐예요? 일회용 플라스틱.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문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거, 페트병. 저 친구도 뭐가 있나요? 뭐예요, 친구? 됐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페트병. 비닐봉지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과자 봉지 같은 라면 봉지 있죠. 라면 봉지, 그 다음에 노끈, 그리고 스티로폼으로 된 용기. 그것이 우리 바닷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그런 쓰레기고요. 또 주목할 거, 담배꽁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스티로폼 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양식 어민들이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 밧줄, 그 다음에 낚시 쓰레기, 낚시줄과 낚시 바늘, 이런 낚시 쓰레기, 그 다음에 폭죽과 장어 통발, 이렇게 10가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OSEAN._넷을 꼭 팔로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자료집을 저한테 좀 일찍 달라고 하셔가지고 캠페인 하기 전에 제가 자료집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캠페인하고 일치하진 않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플라스틱 너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막 썼던 이 플라스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몬스터를 잡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공 기억하세요? 지구공이라고 하는 앱을 깔으시면 여러분들이 오션의 열릴 캠페인을 참여하실 수가 있고, 텀블러를 사용할 때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포장이나 배달할 때 다회용기 사용하면 주고요.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 사용. 그래서 아까 페트병하고 비닐봉지 답한 친구한테 선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6월 24일인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트병과 뚜껑을 줄이는 캠페인을 하는데요. 지금 바다에 평균 지난 14년 동안 페트병과 병뚜껑이 100m당 50개가 발견된 거예요. 평균. 이건 이제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개에서 5개가 되도록 줄이는 게 저희 캠페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50개를 5개로 90% 줄이는 11 캠페인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어른들이 먹는 아귀찜 뭐 이런 거 아구찜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근데 아귀의 이 뱃속에서 이렇게 큰 페트병이 직접 우리 바닷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울진에서 발견된 거예요. 울진. 네. 작년에 발견된 거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진은 아니지만 아까 알바트로스 새끼의 이 뱃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된 병뚜껑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트병이 안전하다고 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사 먹는데 실제로는 페트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수돗물보다 더 많이 있다는 외국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으로 나오진 않았고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페트병 안에 여러 그 브랜드의 페트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들어있고, 특히 병뚜껑을 딸 때 병뚜껑에서 이 플라스틱이 떨어집니다. 이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돈을 일부러 주고 사 먹는 이 페트병 물이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페트병에 담긴 물을 사 먹는 것을 줄이는 실천을 같이 하시면 제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사용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물맛이 좋아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어딘가 움직이셔야 되니까 편리하게 하나씩 사서 이렇게 드시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여러분들이 그 드시는 물이 그렇게 위험한 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한번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먹기 캠페인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수지를 공짜로 검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저희 사무실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권하는 거는 다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다 싶은 것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개씩 사 먹었다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몇 달간 안 사 먹으면 페트병을 바다로 버리는 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썼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썼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쓴 만큼 줍깅 행사를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65 사이트에 들어가면 봉사활동 인증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은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하고 손잡고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줍고 스마트폰 클린스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기 클린스웰이라고 하는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주운 쓰레기를 기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어디에서 그걸 했는지 쓰레기를 뭘 주었는지 어떤 원인이 많은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클린스웰로 바뀐 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제일 인기 좋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기사단은 드론이 있거나 아쿠아, 그래서 다이빙을 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그 바닷가에 나가서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그걸 양으로 환산하는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디가 오염이 많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곧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원나이트 이걸 시작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나이트 바다를 지키는 기사가 돼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연 들려주신 홍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강연 듣고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셨나요? 안 편하시죠? 저도 되게 편해요? 진짜? 이제 다음 우리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조금 편해질 수는 있을 텐데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매립하면 공간 차지하고 소각하면 온실가스 내뿜고 자연 분해는 되지 않고 그 사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대표님 말씀 들으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두려움도 들고 사실 저는 2달 전에 그런 기사를 봤었어요. 영국하고 네덜란드 연구진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살아있는 사람의 허파에서 그리고 고인 돌아가신 분의 그 폐랑 허파를 이렇게 부검을 해봤더니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분이 페트병 성분, 비닐봉지 성분이 우리 몸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도 그 폐수술을 하는 사람들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까지는 2리터 그 생수병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먹고 있었는데 2달 전부터 그 생수를 안 시키고 다 수돗물로 이렇게 수돗물을 끓여 주전자를 사서 주전자도 스테인레스 그래갖고 병도 스테인레스 물병을 사서 2달 전부터 싹 바꿨었는데 오늘 홍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실천법들을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저것을 실천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그 79%의 플라스틱들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이제 그 궁금증과 우리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 상반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플라스틱 신소재와 미래사회
플라스틱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우리 광주에는 뭐 있죠?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있죠? 울산에는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 조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지난 20여 년 동안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우리 교수님의 연구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우리 석학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조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편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 아마 지금까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대상들 중에 제일 표현력이 낮은 것 같거든요. 얼마나 제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이렇게 사실 위쪽에 이제 신소재를 강조를 하긴 했지만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플라스틱이 제대로 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하면 딱 이런 게 떠오르죠. 아마 대부분 전부 다 플라스틱 하면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 하면 대부분 이런 게 떠오를 텐데 뒤에 가면 이제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대부분 사용되는 용도가 뭔가요? 생활용품. 생활용품 중에서도 대부분 다 뭔가를 담아두는 데 써요. 그죠? 뭔가를 담아두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담아두는 데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자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세라믹이라고 부르는데 세라믹 재질들이 전부 다 뭔가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라믹 재질보다 도자기나 이런 거보다 훨씬 가볍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고 그리고 싸요. 다이소 가면 막 하나 막 1,000원이면 막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드린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플라스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건지 조금은 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 대표님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전 세계가. 사실 플라스틱을 가장 제가 볼 때는 환경오염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에요, 전부 다. 미국 같은 데 수국 가면 그죠? 우리는 비닐봉투 하나도 사서 쓰는데 걔네는 대여섯 장 겹쳐갖고 막 주셔 그냥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아까 거북이 보여주셨는데 거북이는 얘가 해파리인 줄 안 돼요. 비닐이 떠다니면. 제 눈에는 그냥 할랑할랑 이렇게 투명하게 다니니까. 그래서 이 고래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생산하는데 5초밖에 안 걸리는 플라스틱이 사용하는데 5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2분이면 그냥 끝나는 거. 분해 기간은 500년이라고 했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진짜 지금 분해될지. 이런 문제점들 항상 심각한 문제고 저희도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혹시 이런 차를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친구들 아세요? 오,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차를 뭐라고 불러요? 그럼 전부 다 봉고차 이렇게 불렀거든요. 봉고차라고 다 불렀거든요. 수납차죠. 봉고차는 뭐냐면 옛날에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었던 제품 이름이에요. 봉고라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워낙 그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봉고차 이렇게 불렀던 거죠. 정확한 명칭은 수납차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혹시 성형수술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그러죠? 왜 플라스틱이라고 그럴까요? 왜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그럴까요? 예? 플라스틱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정확한 답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플라스틱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왜 이걸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재료의 어떤 성질을 얘기할 때 일라스틱이라고도 하고 플라스틱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보통 탄성 그리고 하나는 소성이라고 해요. 플라스틱의 원래 우리 공학적인 표현은 소성이라고 그래요. 자, 뭐가 소성이고 뭐가 탄성이냐? 탄성은 잘 알죠? 그죠? 스프링 이렇게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전부 다 우리는 탄성이라고 해요. 근데 소성은 얘를 좀 세게 당기다 보면 내가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잊어버려요, 자기가.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를 준 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없게 완전히 변하는 거를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즉 소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사실 이 소성이라는 거는 일라스틱 그냥 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좀 넣어봤는데 이 혹시 애니메이션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 캐릭터 이름이 일라스틱걸이에요. 늘어났다가 되돌아왔다, 늘어났다 되돌아왔다 가능하다고 해서 일라스틱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제가 앞에 걸 왜 보여드리냐면 모든 재료는 금속도 마찬가지고 도자기조차도 그리고 모든 재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이렇게 일라스틱한 영역이 있어요. 탄성 영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왜 유리잔 같은 걸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제수 좀 안 깨지죠. 예, 일라스틱 영역에서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충격이 분산됐기 때문에 조금의 힘만 가져서 안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성 영역, 탄성 영역을 지나면 모든 재료는 또 다 플라스틱들이 그러니까 소성 영역이 다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특정한 재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료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재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특히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취성이라고 하는데 도자기 같은 거 어떻게 팍 깨지잖아요. 그죠? 세라믹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인류한테는. 왜냐면 우리 몸이 세라믹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세라믹이죠. 물 제외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수도 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드시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실제로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하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플라스틱 바틀에 들어있는 거 사 마시지 않아요. 항상 유리병에 있는 거 사 마시죠.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플라스틱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완전한 변형. 이것도 일종의 소성이에요. 변하고 원래 이치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소성이 안 좋은 거는 쓸모 없어지니까 안 좋은 거죠. 요 금속, 가슴에 무슨 스크래치가 생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주차하다 긁으면 이제 이런 것도 소성이에요. 금속도 소성 영역이 다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우리는 여기는 없네요. 오늘 포럼 여기 있네요. 이런 거를 특별히 플라스틱이라고 부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예.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러면 세라믹도 있고 금속도 있고 다 있는데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쓸까? 저런 걸 많이 쓸까?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깨져버려요. 특별히 변형시키기 전에 깨져버리죠. 금속도 얼마 안 가면 파괴가 돼요. 찢어지기도 하죠.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실 텐데 주차하다가 찌그러지다가 조금 있으면 찢어지죠. 차가 찢어져 버리죠. 근데 고분자는요 찢어지는 데까지 엄청나게 변형이 많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원하는 형태는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라믹으로 아주 복잡한 형태를 만든 고려청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걸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요거 많이 보죠. 이게 아래 한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우리가 뭔가 저장할 때 요 버튼을 눌러요, 그죠? 왜 이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지 혹시 왜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있어요? 예. 오, 디스크를 아는 친구가 있네요. 예, 맞아요. 그럼 전화기 모양을 전화그램 모양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예? 그래요. 잘하네.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를 어떤 데이터를 기록을 저장을 할 때 이런 디스켓 모양을 디스크를 썼죠.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이콘은. 그리고 옛날 전화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보다 더 전에는 사실 이렇게 하는 전화기도 있긴 있었는데 보통 일반인이 가장 흔히 쓰던 전화기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거죠. 뭐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대해서, 그죠? 근데 그 이해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변화해 왔고 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보기 싫은 모양이죠. 앞에는 사진이 좋았는데, 그죠? 예, 그 혼자 역사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약간 실수로 고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플라스틱의 정확한 명칭은 고분자재예요. 고분자재. 자, 1500년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껌 있죠, 껌. 그게 최초의 플라스틱이에요, 사실. 그래서 껌 씹고 아무데나 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환경오염이에요. 아무데나 뱉으시면 그것도 환경오염이에요. 예. 옛날 고무를 나무에서 추출을 했죠. 이게 천연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무가. 천연 플라스틱.